안녕하세요. 자, 한 달 정도 좀 안 했는데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우리 친구들 이름 좀 불러주고 또 새롭게 생글조글 수업 힘차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벌꿀고양이님, 김혜란님, 설랭님, hen이랑님 4월 달에 들었는데 또 이번에 다시 듣게 됐네요. 그 다음에 또 유키님, 서지훈님, JJP님, 미니님, 그죠? 네. 그 다음에 허니블렌디드님, 네. 클래스마스터님, 에스더님, 네. 이미연님, 네. 건티비님, 다들 반갑습니다. 네. 우섭연서님도, 쿠키님, 네. 레몬트님, 다들 반가워요. 네. 어쨌든 반갑고, 먼저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그전 수업에 그 이벤트와 관련돼서 그 이벤트 하면은 이제 그 이벤트 그 네이버 카페에 글을 잘 써준, 그러니까 수업 후기에 대해서 글을 잘 써준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한 명 뽑아가지고 그 친구에 대해서는 다음에 수업료 면제하는 그런 이벤트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벤트 당첨자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도훈 친구가 이벤트 당첨자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저번 마지막 글에 대해서 최고글과 최고그림 요거에 대해서 빨리 발표하고 또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최고글은 최윤 학생, 그 다음에 최고그림에서는 김수민 학생이 됐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 수업 8회 정도 8회를 하게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수업에서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보게 될 교과서, 바로 통합사회, 그러니까 수능에도 이제 출제가 되는 통합사회 교과서 지문 그대로를 지문으로 활용해서 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글쓰기를 한다는 거죠. 글쓰기 수업이니까 당연히 글쓰기를 한다는 거, 이건데, 일단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여러분들, 자, 그 공부 잘하고 싶죠? 그죠? 공부 잘하고 싶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뭐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선생님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백지에다가요. 만약 강의를 듣던 책을 읽던 백지에다가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책을 읽고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한 줄을 쓰던 두 줄을 쓰던 세 줄을 쓰던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듣고 이해를 했어.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한 게 아니라 강의를 하신 분이 강의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게 아니야. 그게 여러분들께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를 그 밖으로 끄집어내서 글로 쓰거나 말로 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쓴 그것만이 여러분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줄 쓰고 두 번째는 뭐 두 줄 쓰고 세 줄 쓰고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나가는 거.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이해했다. 이건 내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 아니고 강의한 사람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께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거나 그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책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였지? 강의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였지? 그거를 백지에서 쓰고 그 백지를 많이 채운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께 많아진 거다. 여러분들의 지식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오늘 네. 자, 그러면은 그거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죠. 선생님 변호사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사법고시를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붙었어요. 그것도 공부 기간이 보통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한 4, 5년 정도 준비를 해야지 시험에 붙는데 선생님은 1년 7개월 만에 시험에 붙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선생님은 강의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됐어.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항상 백지에다가 쓰던지 아니면 제가 강의를 듣고 이해한 내용을 그냥 저 혼자 강의를 했어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던 책을 보던 그 들은 내용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밖으로 끄집어낼 때, 밖으로 끄집어낸 그 내용이 여러분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한번 재미있게 또 힘차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고등학교 때 직접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볼 거예요.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생글조글 수업, 논리추론 수업이라고 되어 있고, 통합사회 지문으로서 행복. 아마 이것이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에 그 첫 번째 단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이 그 통합사회 이 교과서 지문은 그 윤리라는 파트, 그러니까 철학이 있죠. 우리가 이제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철학, 역사, 경제, 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사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지리도 있고 여러 가지 통합사회 과목들이 다 통합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게 세 분야 정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철학, 윤리, 그 다음에 경제학, 그래서 경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입니다. 법과 정치.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내용들이 좀 어려운데요. 오늘은 먼저 철학적인 행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과서 지문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쭉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댓글에서 질문사항이 있거나 수업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수업 도중에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업 끝날 때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통합사회 행복 했을 때 첫 번째 단락이 이제 뭘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거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 나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저는 판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검사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여기 이것이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목표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직업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업은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지, 직업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면 안 돼. 왜? 여러분들이 만약 의사가 됐어. 그게 만약 인생의 목표야. 그럼 의사가 되면은 인생의 목표가 달성됐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 거야?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상한 의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목표, 이미 의사가 되는 게 직업, 그러니까 목표야. 그럼 의사가 딱 됐어. 그러고 나서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이상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인류에 위협을 끼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사는 인생에서의 어떤 최고의 목표는 뭐냐?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렇고 다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이 목표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이제 직업이라는 게 있는 것 뿐이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그 최종적인 목표를 하는 게 이제 행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뭐야? 의사가 되는 걸 원한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행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직업이 있으면, 이러한 의사라는 직업,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의사가 되는 게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목표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계속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직업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의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땐 의사라는 도구가 괜찮을 것 같았어. 근데 만약 의사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행복하지가 않아. 실제로.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럼 행복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냥 계속 하자라고 하면서 의사라는 그 도구를 계속 사용한다. 그거는 마치 안 되는 거를 계속 안 되는데도 계속 그 반복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이 종이 있죠. 이 종이를 자르는데 가장 합리적인 도구는 가위야.
근데 몽둥이 갖고 와가지고 이 도구를 막 계속 여러 번 때린다고 해서 저기가 잘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안 잘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직업이라는 도구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나한테 행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안 돼. 그러면은 다른 도구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행복은 일반적으로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면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행복의 기준이 그 시대나 지역마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는 자, 사람들이 그 했을 때 시대 상황에 따른 행복의 기준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인도까지 쳐들어갔던 그때 전쟁이 많았던 헬레니즘 시대에는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 기준은 뭐였냐면은 평화죠, 평화. 그러니까 제발 전쟁에서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것이 이제 그러니까 평화로운 그리고 죽지 않는 것 이런 게 행복의 조건이었다면은 그 이후에 중세 시대 그러니까 그 유럽의 어떤 14세기 뭐 13세기 12세기 이런 때는 로마 교황청이 거의 이제 유럽 전체를 지배했거든요. 이때는 그 신의 시대예요. 인간의 시대가 아니라 신의 시대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의 조건은 지금 내 삶이 좀 힘들더라도 상관없어.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신의 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인생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행복의 기준이 됐죠. 근데 그 다음에 넘어와서 근대로 넘어와서는 인간의 자유나 평등.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있어야지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유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도 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고대 중국의 경우는 농경사회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돼. 한 사람이 농사 지어서는 제대로 농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여러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합심을 해야 되니까 서로 조화롭게 사는 거. 이게 이제 행복의 기준이었다면은 이제 그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 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식료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됐을까요? 고대 그리스는. 요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인 경우에는 같이 농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농사를 지어서 식료품 같은 거를 얻어냈는데 고대 그리스는 어떻게 했냐면 고대 그리스는 노예들을 통해서 생산을 했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자기가 어떤 식료품을 얻는 데 있어 노동을 할 이유가 없어. 노예들이 다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노예제인 그리스에서는 일반 시민들은 할 일이 없는 거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만약 유튜브가 있었다. 그럼 유튜브라도 보면서 까까까 웃겠지. 근데 유튜브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할까 하다가 뭐 해야지 즐겁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즐거워하는 뭐 전문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수학도 하고 여러 가지 학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지적인 어떤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서는 그런 어떤 노동이 필요 없는 일반 시민들은 노동은 노예한테 맡기고 나머지는 자기들은 이제 지적인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문들을 많이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행복의 기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다 넘어가시면은, 그럼 이 행복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로 안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어떤 예냐면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쾌락기계라고 해서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좀 쾌락을 느낀다고 했죠. 쾌락을 느끼는 것은 뇌에서 어떤 화학 반응, 그러니까 그 어떤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런 호르몬, 뭐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뇌가 이제 행복하다, 그러니까 즐겁다, 쾌락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어떤 딱 그 굉장히 좀 좁은 상자 같은데 이렇게 딱 넣어놓고 거기에 이제 뇌에 전기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쾌락 중추만 그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행복하지 않지만은
이 뇌에 있는 쾌락 중추가 움직이니까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즐거운 것만, 그러니까 쾌락만 있는 거야. 막 흥분되고, 막 도파민이 분비돼서 막 이렇게 흥분된 거야. 근데 이게 계속 진행됐을 때, 과연 그 사람이 한 몇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쾌락 중추만 전기작용으로 해서 계속 도파민이 분비됐을 때, 과연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고통을 느끼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그 쾌락적인 그런 것들만 느껴. 그죠? 이게 과연 행복할까? 자, 그래서 이거는 행복의 하나의 조건일 수 있을지 몰라. 또 그게 행복을 결정짓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쵸? 아니요죠. 예, 그쵸? 그렇다면 저는 아닐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런 거 반대했어요. 그죠? 예, 그렇긴 해요. 자, 근데 그럼 이 행복의 조건으로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물론 이런 쾌락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즐거움을 느끼는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 가지고 어떤 흥분되고 막 여러분들이 막 운동할 때나 또는 정말 재미있는 어떤 게임이나 또는 재미있는 어떤 책을 읽을 때 이럴 때 흥분이 되잖아. 이런 것도 행복의 한 조건이 되긴 해. 또 우리가 맛있는 베스킨라빈스 가서 엄마는 외계인을 먹던지 아니면 민트초코는 민트초코 좋아하는 친구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행복의 기준이 근데 민트초코가 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해. 근데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 행복의 조건이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런 감각적인 만족감이나 즐거움 요거는 이제 행복의 하나의 조건, 첫 번째 조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왜냐면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요. 여러분 배고픈데 행복할 수 있어? 물론 이제 그 간식을 안 먹어서 배고프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하루를 굶었어 이러면은 아무리 뭐 다른 게 있더라도 행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자, 민초가 맛있다고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굳이 왜 단 치약을 먹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자, 이건데 그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보시면은 개인이 지닌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고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등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 자,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다 발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어떤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경우. 그것도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이 뛰어나. 그래서 그 능력을 많이 발휘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됐고 칭찬을 받았어. 그럼 이거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굉장히 행복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하더라도 부모님한테 막 꾸중을 듣고 선생님한테도 꾸중 듣고 친구들도 막 싫어한다고 미워하고 이러면은 아무리 맛있는 걸 먹더라도 그게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죠. 근데 바람직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을 다 발휘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물론 놀 때는 열심히 놀지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잘해줬어.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선생님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막 와 대단하다 이렇게 했어. 그럼 여러분들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쁘죠. 그것도 바로 행복의 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은 1번보다는 지금 여기서 적었던 2번의 조건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문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또 있네. 자기 삶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 반성하고 성찰.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거고. 이렇게 잘못했구나라고 반성하면서 성찰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 봅시다. 반성과 자책의 차이점은 뭘까? 반성과 자책. 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자책은,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자책이야. 아시겠죠? 근데, 자, 반성은 뭐냐면, 내가 왜 그랬지? 진짜 왜 그랬지? 이런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래, 이런 원인을 제거하면 이렇게 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한 원인과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 이게 바로 반성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체가 그냥 괴로워만 하는 거야. 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 기분만 나쁘게 하지. 그렇죠? 근데 반성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 누구나. 선생님도 잘못하고 여러분들도 잘못하고 다 잘못할 수 있어, 인간은. 그렇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야. 하다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내가 잘못한 원인은 이거구나. 그 원인을 제거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못한 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반성이자 성찰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쥐어짜는 이런 행동들을 안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점 자기에 대해서 칭찬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제일 어떤 행복이 안 되게 되는, 그러니까 불행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책.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비판하는 거거든. 그죠? 근데 자기만 계속 비판하면 결국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비참해져요. 그럼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높여야 돼. 아시겠죠? 근데 이 높이려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나쁜 행동을 했는데 스스로가 높여진다. 이거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은 행동해야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지식이 넓어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좋은 행동을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성을 해야지. 반성. 그렇죠? 그래서 나쁜 행동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은 조건, 바로 인간이 어떠한 조건, 삶의 조건이 갖춰져야지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가. 최소한 이 정도 조건은 갖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질 높은 정주 환경, 정주. 그러니까 멈춰 있어서 거주하는 환경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집 주변 환경, 그러니까 집과 집 주변 환경, 사회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정주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제적 안정, 당연하죠. 이 경제적 안정은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며칠 동안 굶었는데 아무리 뭐 자기가 올바른 행동하건 하던 간에 사람이 굶으면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왠지 여러분들 배고프면 화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화가 많이 나던데 어쨌든 간에 배고프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민초는 싫습니다. 네,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네, 어쨌든 됐고. 그리고 자, 민주주의의 발전. 그죠? 민주주의가 발전해야만 그 행복이 추구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드리고, 또 도덕적 실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 그러면 진짜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할 때, 아시겠죠? 그때 진짜 진정한 행복. 이거는 선생님이 오랜 그 삶을 통해서 얻은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인정할 때보다 내가 나를 인정할 때, 그때 진짜 행복해요. 네.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첫 번째로 정주 환경, 그러니까 질이 좋은,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그러니까 주거나 집이나 집 주변의 환경, 그러니까 사회 환경 이런 것이 좋아야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요거는 자,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좀 비참하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나 인도의 어떤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참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는 아무리 뭐 자기 자신이 높던 뭐던 간에 행복한 삶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행복한 삶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아시겠죠? 더더욱이나 이 부분에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집도 안 좋고 집도 제대로
그러니까 뭐 추위도 막아줄 수 없는 집이고 또 주변 환경도 굉장히 이제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깨끗하지 못한 물이 있고 또 그러니까 주변 환경도 안 좋아. 거기에다가 치안도 불안해. 그래서 막 이렇게 총을 쏘고 막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럼 뭐예요?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뭐예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진짜 치안 면에서는 안전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주거 환경도 여러분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주거 환경이 좋은 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주거 환경이 훨씬 좋은 나라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꽤 주거 환경과 관련돼서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물론 지금 강릉은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물이 좀 풍부한 그리고 깨끗한 물이 좀 많이 나오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 자, 당연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수가 맛있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굶지는 않아야지.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인당 국내 총생산 바로 이제 GDP라고 보통 얘기죠. 1인당 GDP. 그래서 한 사람의 국민이 과연 얼만큼 총생산, 바로 제품을 생산해서 돈을 벌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1인당 GDP인데요. 1인당 GDP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라는 잘 사는 나라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잘 사는 나라가 1인당 GDP가 높아. 그래서 한 사람당 국민들이 버는 돈이 많아. 그러면 그만큼 여유롭게 뭐예요? 경제적 활동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행복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주주의의 발전. 자, 그럼 민주주의가 뭐죠? 그죠? 자, 민주주의는 바로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거죠. 근데 왜 민주주의가 발전해야지 사람들이 행복할까? 그거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독재자인 경우. 그걸 우리가 이제 독재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고 독재는 국가의 주인이 독재자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북한이 대표적인 독재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왜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와 독재 국가와의 그 국민들의 어떤 행복이 다르나? 그 이유는 독재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 왜? 독재자가 국가의 주인이니까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들을 언제든지 독재자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때 히틀러가 초반에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많은 나라, 프랑스도 점령하고 뭐 그 외에 유럽 거의 전 나라를 점령했거든요. 근데 그때 독일 국민들이 행복했는가? 아니요. 행복하지 않았거든. 그렇게 많은 나라를 전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독일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았어. 그렇죠? 왜? 독재자들이 이 히틀러가 무슨 행동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국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었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뜻에 반해서 뭐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잘라버릴 수 있잖아. 그게 바로 탄핵이었죠. 이번에 혹시 계엄 그전 지금 대통령 말고요. 그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해가지고 위법하게 헌법에 위반되게 국민의 뜻에 반해서 주인의 뜻에 반해서 머스민 대통령이 막 지 맘대로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바로 응징이 돼서 잘라버렸죠. 그렇죠? 머슴의 지위에서도 잘라버렸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것이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되면 국민들이 뭐예요? 자기가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불안에 떨면서 살지는 않게 되죠.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의 발전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